4번 지문. 아, 이거 그거구나. 이거 수능 아니었어? 이거 수능이죠? 수능이네요. 14번 지문 80쪽 피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3년 전 수능, 2년 전 수능이잖아. 21년이니까. 근데 2년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요거 난이도 이게 지금 오늘 수능 기준으로 해서 36번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36번 정답률 39% 떴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자, according to the market response model,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나와, 이제. 대학교에서 배울 만한 거.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르면, it is increasing price that, 자, 이때 강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유인을 한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가격을 올리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각각의 경제 주체를 다 얘기해요. 그래서 공급자, 그러니까 요거는 서비스나 제품 공급자, 즉 업체,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은 새로운 자원을 찾아야겠죠.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원가를 내릴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겠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너네 요거 밀크제지 요거 A4 용지 뭐 예를 들어 2만 원 받는데 갑자기 얘네가 2만 5천 원 올려버리면 저는 이제 다른 데를 찾겠죠. 그죠? 그리고 혁신가들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거고요. 그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뭐였어? 인터넷 강의에서 프리패스. 공무원에 있었던 프리패스를 이투스가 가져와서 가격이 다 떨어졌죠. 이런 걸 파괴적 혁신이라고 해요. 시장 가격을 파괴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경영학과에서 파괴적 혁신 한때 유행했는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돈을 안 쓸 거고요. 그리고 대체품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요거 비용 증가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비용 증가 얘기한 게 아니죠. 원래는 뭐 얘기한 거예요? 세금 얘기한 거예요. 세금 매기는 거. 과세라고 하겠죠. 그래서 과세를 어떤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다 매겨요. 그럼 당연히 그 세금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끌어지냐면 자, should 그래서 either decreased use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뭔가 창의적인 혁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금 하나 때문에. 자, 3번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The money raised through the tax. 그리고 이렇게 거쳐진 세금은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로 왜냐면 소비가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정부가 제공을 해야겠지. 그리고 정부가 제공을 함과 동시에 만약에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제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 경제 주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이건 기업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이건 정부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3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가격 인상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변화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시장 반응 모델이라는 거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가격 인상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세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과세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과세를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그 경제 주체의 3요소 3개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창의적 혁신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거쳐진 세금을 통해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 통합사회에서 경제부문 공부할 때 배우신 적 있을 겁니다.
용역이요. 서비스라 써도 돼요. 보통 경제학에서 제가 좀 올드한 경제를 배웠으니까 용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 제안한 용역이라 안 해. 다 goods or services 이렇게 하죠. 자기들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인서울 가시면 교수님들 한국어로 하는데 PPT 다 영어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대학 가서 영어 못하면 피똥 싸. 되게 힘들어. 교수님들이 다 박사가 한국이 아니어서 그래. 하면 되지. 딱 수업 들으면서 지우들한테 전통 걸고 쌤 즉석으로 해석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러면 영통 안 받고 아프리카 채널 들어오라 할 거예요. 별풍선 쏘면 해드릴게요. 많이 쓰면 많이 쏘면 제가 그냥 교수님 컨택할게요. 교수님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 대리인입니다. 아예 뭐 배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배우면 되죠. 별로 안 무서워. 배우면 되죠. 그게 물리여고요? 하면 되지. 물리학과 할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것도 그러네. 아니 공부에 왜 공학으로 사례는 이제 친환경세, 환경세죠, 환경세. 자, 이제 환경세를 예시로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세에서는 facing landfill costs, 자, 쓰레기 매립하는데 비용이 있고 그걸 하는 인건비가 있을 거고 관련된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들, 그러니까 정부 얘기하는 거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하우스홀드는 이제 컨슈머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뭐 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요게 텍스 얘기하는 거고 텍스가 결국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저기 가격 인상이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가 추가적인 특별한 쓰레기 봉투를 사도록 한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increased pric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든다 여기 대놓고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 5, 6, 7은 예시라서 크게 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돼요. 전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6번에 결과적으로 얘는 당연히 뭐가 올라가겠어요, 얘들아? 일반 쓰레기 버리면 안 되니까 뭐가 올라가? 재활용 수준이 올라가겠죠. 재활용 수준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의무가 있어요? 환경을 보전할 의무가 있죠. 실제로 헌법에도 써 있고요. 뭐 환경을 보전하려면 사람들이 쓰레기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유인한다는 거야? 세금으로 유인한다는 거야. 그래서 각종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저 세금 중에 뭐 내냐면요. 저는 환경 부담금을 내요. 왜냐면 너네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타고 내 건물 올라고 그 탄소 배출을 시키잖아.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저기 돈을 내요. 면적에 맞춰서. 진짜 별의별 세금 다 뜯긴다니까. 저는 정부가 하는 일 다 찬성하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환경 유발금 같은 걸 제가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의도에 맞춰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넣을 때도 유류세를 받거나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름을 만약에 유류세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 그냥 펑펑 쓸 거 아니야. 막 연비 막 때려밟고 막 시속 150으로 다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세금으로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핵심 얘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행동을 유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재활용 수준을 끌어올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지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표한 의도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고객에게 내면화가 됐다는 거 이제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쓰레기의 흐름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예시라고 돼 있지만 친환경세가 어떻게 하는지 메커니즘 알 필요 없어요. 이거를 좀 데이로 제가 끌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정부는 특정 세금의 부과를 통해 국민들이 의도한 방향대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경제 주체들의 변화된 반응이 이런 국민들의 의도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대의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저 요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요렇게 의미를 이해한 친구들이 풀 수 있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저랑 좀 비슷한 의견으로 설명을 하셨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출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세금을 통해서 국민들이 의도된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가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자, 다 정리하셨으면 문법 어휘로 넘어올게요. 됐죠? 자, according to the market response model, it is increasing prices. 저 요거는 뭐 영작 포인트라고 잡아놨는데 이때 강조 구문이죠. 그래서 강조 구문인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가 선행사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drives가 아니라 drive라고 해야 돼. 그래서 drive는 몰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촉발시키다, 일으키다니까 트리거 같은 거 쓰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유도하다라는 뜻에서 lead to 같은 거 써도 되죠. 자, 이번에 result in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drive랑 같은 뜻이에요. 그죠? result i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야기하다. 그럼 반이어는 result from인 거 아실 거고요. 유의어는 그냥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위에다가 어차피 유의어 써놨으니까 이건 반이어 써놓을게요. result from. 그리고 특히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은 새로운,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혁신은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니까 alternative 같은 걸로도 지어낼 수 있겠죠. 같은 얘기인 겁니다. raise는 올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을 걷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분사구고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어랑 문법이 너무 피상적이고 쉽죠. 그래서 저는 요거 개인적으로 아마 내용을 물어보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제가 아까 마무리에다 써놨던 거 별표 친 거 있죠. 그거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지문에 안 써 있거든요. 그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5번. 자, facing 하자마자 딱 봐도 지금 콤마 했는데 지금 계속 다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for example까지 여기까지가 사실상 분사구문이죠. 이거 분사구문이지. 니네가 뭐뭐에 직면하다라고 해서 faced with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facing 나오면 조금 어감을 이상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되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facing 직면하다. 자, require는 좀 어떤 느낌이에요? 강제로 시킨 느낌 나죠. 그러니까 force 같은 거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의무화하다라는 뜻에서 mandate라는 뜻도 쓸 수 있겠죠. 의무화하다. 그래서 require는 뭐뭐 하도록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요구를 해야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가 나온다.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 자 여긴 분사구문이 연달아 연달아 나온데 purchased by consumers themselves and often costing $1 or more each. 여기 보시면 왜냐면 얘도 분사구문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분사구문이 지금 병렬이에요. 지금 and로. 그리고 특히 앞에서 이 콤마를 끊어줬죠. 그러니까 의미 단위가 하나 더 나온다는 건데 분사구문이 앞에는 pp고 뒤에는 ing라는 측면에서 요거 영작 포인트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무려 한 문장에 3개가 나왔다. 그래서 이 5번은 문법 하나 정도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하나 조심하세요. 분사구문 3개 연달아 나옵니다. 자, internalize는 내면화하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다니까 뭐 embrace 같은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ccept는 쉬우니까 뺄게요. 이 정도 보세요. 자, 6번, 이거 몇 번 문장이요? 5번 문장이니까 내가 지금 별표 친 거. 이 문장 말고는 문장 분석할 거리가 니네가 봐도 알죠? 보이잖아. 별로 없다는 거. 내용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14번 질문은. 자, 정부는 과세를 통하여 국민들이 의도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니네 오피스텔도 환경 부담금 내요. 그래서 이걸 주거용으로 샀다는 걸 증빙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도 상업 건물이다. 자, 14번 지문은 그런 의미의 이게 순서 배열했으니까 저는 중심 내용 출제할 만하다 보고요. 네, 요약도 낼 만하고 내용도 낼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어렵게 낸다 그럼 요약문 작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4번 지문은 카멜레온입니다. 이거는 어렵게도 쉽게도 출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반여 위주로 내용 꼭 파악하고 시험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그리고 서술형 제가 써놨으니까 얘는 특히 제가 만든 빈칸 채우기 빠삭 하셔야 돼요. 제가 서술형 찍는 건 빈칸 테스트 단 하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 오래 걸려서 탈락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15번 문제. In school,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이 하나다. 근데 이거 이제 니네 뒤에 있는 후배들은 깨지죠? 너네까지만 허용되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의 커리큘럼, 하나의 방식, 그리고 하나의 공식만이 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깔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textbooks with grand titles like the principles of physics, 물리학의 원리, 이런 위대한 엄청난 제목을 달고 있는 교재들이 magically, 마법처럼 환상적으로 드러낸다. The principles in 고작 300페이지 안에. 그래서 뭔가 좀 비꼬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요거 다 이 원이 다 뭔가 다 부정이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학이고요. 자, 3번. 그래서 an authority figure. 이 figure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인물이 steps up to the lectern, 강단. 그러니까 강의하는 대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우리한테 소위 말하는 진실이라는 걸 퍼뜨린대. 그러니까 이 진실도 부정인 거죠. 이거 참고로 이거 서양 애들 되게 많이 쓰는 거야. 이거 큰 따옴표 얘기하는 거야. 강조할 때 쓰는 거. 자,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은 정해진 하나의 방식으로만 과학을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글인 거죠. 그걸 여기서 딱 느끼셔야 돼요. 자, 4번의 핵심이 나옵니다. As theoretical physicist David Gross explained in his novel lecture. 자, 노벨 강의에서 이 아저씨 뭐 유명한가 봐요. Textbooks는 often ignore. 여봐, 바로 부정 바로 나오죠. 우리가 지금 애들 가르치는 교과서라는 건 많은 대안의 길들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that people wandered down, the many false clues they followed, the many misconceptions they had.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하나의 정립된 원칙을 만들어내려고 무수히 많은 과학자들이 했던 잘못들, 방황했던 것, 그리고 오해 이런 것들은 다 빠진 채 정답만 써 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과학은 하나의 편향된 방식으로 정답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왜 이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 무수히 잘못된 과정들이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빼먹었으니 애들한테 제대로 된 과학을 가르칠 수는 있겠냐라는 뜻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4번은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콕 집어서 지적을 하죠. 인용을 했어요. 자, 인용을 어떻게 했냐? 지금의 과학 교과서는 원칙으로 정립된 정답 하나만 가르치고 대안의 설명은 전부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정답으로 가는 과학의 시행착오 교정 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역시 저희가 읽은 4번 문장까지 직설적인 내용으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게 나온다면 전 저걸 건드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피상적으로 공부한 애들은 털어버린 문제를 전 개인적으로 14, 15에서 꼭 냈으면 좋겠다.
정답으로 가는 과학의 시행착오 교정 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아니, 위에야?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이거 왜 필요가 없음이라고 썼나? 미친놈인가? 필요가 있음이죠. 깜짝이야.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법칙들에 대해서 배우죠. 마치 걔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어떤 천재가 그냥 이건가 하고 띡 하면서 생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봐 여기에서 제대로 이해하니까 뒤에가 확 풀리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내년까지 이런 독해력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를 읽지 않았는데 지금 요 내용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왜냐면 이번에 3쪽 21번부터 24번 있잖아요. 거기 5분 안에 주파 못하면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21번부터 24번이 전반적으로 다 정답률이 한 7, 80 정도는 되는데 하나가 이제 한 50 떴고요. 그러니까 3쪽에서 하나도 틀렸거나 5분을 넘겼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독해력이 안 생기면 내년에 2등급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을 위해서라도 꼭 도출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alternative path가 그래서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저 법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단히 개고생했던 수년들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the laws that Newton failed to establish. 그리고 뉴턴이 설립하기를 실패한 법칙들은 대부분 alchemy, 연금술 같은 데에서는 시도했던 게 이제 그리고 뉴턴 맞는 것 같은데 뉴턴이 뭐 주식도 엄청 꼬라박았다며. 뉴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방면으로 이것저것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don't make the cut as part of the one-dimensional story told in physics classroom. 그러니까 교실에서 물리학을 가르칠 때 뉴턴의 물리 법칙 같은 거 가르치는데 뉴턴이 연금술에서 개고생을 하다 결국 실패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애들한테 인사이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설명하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 대신에 우리의 교육 체계는 turns the life stories of these scientists from lead to gold. 그래서 요게 밑줄 추론 문제로 나왔죠. 게다가 이거 참고로 리드라고 읽으면 안 돼. 이걸 레드라고 읽어야 돼요. 이거 레드는 명사로 나비란 뜻이에요. 알겠죠? 발음을 혹시 모르니까 써드릴게요. 레드예요, 레드. 명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과학자들의 일생을 납에서 금으로, 그러니까 연금술 얘기하는 거잖아. 뉴턴이 연금술에서 실패했던 것을 그대로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해서 재치 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마치 과학자들이 뭐만 한 사람처럼 비춰지겠다? 성공만 한 위인으로만 비춰지게 했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과학 수업에서 성공적인 과학자로 가르치는 인물들도 일생 동안 무수히 많은 실패들을 겪었지만 현 교육제도는 이들을 성공한 사람으로만 편향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from lead to gold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적이니까 부정서술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부정서술이에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끝. 자, 다 하셨으면 문장 단위로 오시면 돼요. 덥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마치 납이 금이 된 것처럼 연금술처럼 보여준다는 거잖아. 야, 납을 금으로 만들 수 있어? 허상이잖아.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연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허상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으로만 비춘다고. 뉴턴은 알고 보니까 주식 몰빵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지금 저 연금술사요 이런 사람 있냐고.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연금술에 미쳐갖고 몰빵했대잖아, 뉴턴. 그랬는데 다 실패했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면도 있는데, 뉴턴을 무조건 영국 과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비치면 안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실패하고 이 사람들도 사람이란 걸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슈퍼맨으로만 묘사한다는 거죠. 근데 뭐 얘네만 그러겠어요? 뭐 엄청 많죠. 특히 기업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인도 많지. 뭐 특히 스티브 잡스 무조건 숭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티브 잡스도 쓰레기 같은 짓 엄청 많이 한 사람이라 그리고 경영학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도 너무 많고 그죠?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요것도 마찬가지. 전 개인적으로 14, 15는 어쨌든 선택한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내용을 물어보려고 찝으시지 않았을까? 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백신고처럼 백신고 어떻게 하냐면 교재 각 과마다 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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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고 이제 너네는 선별하시잖아. 그리고 다 내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출제할 때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 학교는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수업에서 힌트를 흘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네 학교 시험은 시험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학교 수업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an authority figure. figure는 여기서 다의어니까 요거는 인물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이건 뜻 때문에 잡은 거고요. 그리고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4번은 textbooks often ignore. ignore는 뭐 엄청 많죠. 뭐 간과하다니까 overlook 같은 거 쓰면 되고 아니면 경시하다에 disregard 쓰면 되고 아니면 묵살하다에 dismiss 쓰면 되죠.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인 유의어니까 세 개 정도만 보시고요. The many alternative paths that people wander down, the many false clues they followed, follow, wander, 그 다음에 have 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s if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정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s if they arrive by grand divine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 spend 나오면 ing 나오는 거 알죠? 동명사 구문. 그래서 그 다음에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 다 동명사 저거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쌤 여기 spend 나오는데 왜 시간이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6번으로. 자, the laws that Newton failed to establish. establish 설립하다니까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alchemy하고 콤마네 콤마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조연법. 계속조연법은 뭐라고? 접선.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 동사 두 개 나와야겠죠? 계속조연법인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on't make the cut. 요거는 그러니까 드러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깐만. The laws that Newton 얘가 지금 주어고요. 쭉 수식하고 그 얘가 동사구예요. 그러니까 cut, don't make the cut은 뭐냐면 얘를 위한 그, 그 장면을 할당해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위한 무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뉴턴이 실패했던 법칙들은 as part of the 어쩌고 저쩌고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수동으로 쓰면 aren't reveal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make the cut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알만한 단어로 치환해서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ren't revealed라든가 아니면 aren't taught도 되겠죠.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소한 단어들은 직설적인 단어로 치환해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앞에 있는 스토리 부연 설명하는 수식하는 분사구고요. 7번. 요거는 의미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의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과학자의 성공한 측면만 편향적으로
갖춘다라는 거죠. 자, 다 하셨으면 지문 정리로 오세요. 아, 16번 개꿀. 흐름 판단이. 짧네. 됐죠? 자. 과학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자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자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원래 나오기 딱 좋은 문제로 이미 의미 추론 문제로 출제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미 추론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전 그러면 이제 중심 내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요지나 제목, 요지나 주제로요. 특히 요지로 낼 가능성이 높겠죠. 요지나 주자.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내용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14번이랑 똑같이 내용 모르면 털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식 요약보단 주관식 요약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털어버리게 요약문 작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찾아서 넣어라 라고 하면 되죠. 됐지? 전 특히 이건 중심 내용, 즉 주장이나 요지 문제로 출제될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역시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법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16번 질문. 자, when we were infants, 우리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직전까지의 애기였을 때 우리는 tuned, 튠이 뭐예요? 튜닝할 때 그 튠이에요. 튠은 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정이 돼 있었어. 신호에. 우리의 몸이 뿜어내는 신호에. That told us when to eat and when to stop. 그래서 애기들 딱 정직하게 2시간마다 깨서 울죠. 그죠? 그래서 언제 먹어야 되고 언제 그만 먹어야 될지를 우리가 애였을 때는 거기 신호에 맞춰서 조정이 알아서 돼 있어요. 세팅 값이 딱 디폴트로 정해서 딱 나왔다라는 건데 애기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안 그런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네. 지금 딱 봐도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we had an instinctive 그러니까 tuned in이 조정되어서 딱 설정이 돼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내용으로 그대로 흐름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거야.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무시하고 싸그리 깡그리 무시하고 먹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 그지? 아, 또 죄책감이 쌓이네요. 자, 인간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런가? 그냥 전개 마무리라고 했네요. 반전이 있는데. 그죠? 맛없는 음식 먹으면서 오래 살기랑 맛있는 음식 살면서 대신 조금만 더 짧게 살기. 뭐 고를래, 재현이? 넌 맛있는 거야. 병에 걸릴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진짜? 어렸을 때 아픈 적 있었어?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지우는? 건강? 아, 맛있는 거? 소영이는? 맛있는 거? 맨날 현미밥, 막 귀리, 막 맛있다고? 닭가슴살, 막 이런 거. 토마토, 좀뭐 벽이 느껴지지? 애초에 건강을 챙기는구나. 아, 이것도 모르는 거지. 대학 갔는데.
나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건강했어. 대학갈 때 피드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몰아서 건강이 악화될 거거든요. 몰아서 막 새벽 6시까지 술 먹고 그거는 그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봤을 때 강제 입원시켜야 돼요. 그럼. 정상은 20입니다. 자, 어쨌든 as we grew older, the inner wisdom became lost. 이거 봐, 나이를 들수록 술을 먹고 이러면 슬슬 하나씩 사라지죠. In a bewildering host of outer voices that told us how we should eat. bewilder는 당황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왜 바깥 소리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죠. 야, 뭐해? 나와. 라페에서 한잔하자. 오늘부터 금주하려고 그랬는데, 그지? 꼭 금주하려고 하면 친구가 불러요. 그죠? 자, we received conflicting messages. 그러니까 이 아우터 때문에 conflicting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충되는 메시지를 부모한테도 듣는다고, 그 다음에 동료,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에서도 듣는데. 그래서 these messages created a confusion of desires, impulses, and aversions. aversions는 혐오하다, 기피하다는 뜻이야. That have made us unable to just eat and eat just eat enough.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섭식 행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장할수록 이러한 본능과 상충되는 신호들을 접하며 제대로 된 섭식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we are to return to a healthy and balanced relationship with food, it is essential that we learn to turn our awareness inward and to hear again. 그래서 여기가 주장이에요, 주장. 여기 마무리라고 써놨는데 이 조금 마무리는 좀 밋밋하니까 핵심이라고 쓰죠. 핵심 내지는 주장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의식을 내부로 들어서 그 내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균형 잡힌 건강을 되찾으려면 외부의 부정적 신호는 차단하고 내부의 신호에 집중한다. 쉽게 얘기하면 술 안 먹고 건강한 음식 자주 챙겨 먹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과식 금지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영어를 하기 위해 이걸 포기한 걸 수도 있고요. 이거 없으면 저 집에 가서 우울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지금 너네 다른 수업에서도 얘기했는데 나는 크게 인간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2개로 찢으면 얼추 다 찢어진다. 3개인 건 거의 없어. 다 2개로 찢어져. 웬만하면. 내가 군대 가서 느낀 게 있어. 일단 우리 그 세상의 직업은 크게 2개야. 몸을 쓰냐, 머리 쓰냐. 몸 쓰는 일이 있고 머리 쓰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인 것 같아요. 성취형 인간, 밸런스형 인간. 그래서 예를 들면 딱 이런 거죠. 나는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친구 중에 내가 광사로 데려오려고 꼬드기는 애가 있어. 이제 확정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 꼬시려고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나는 너가 제시한 비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걸리는 건 나는 친구랑 술 먹는 게 너무 소중해. 얘기해버리는 거야.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만약에 내가 학원에 200, 300명을 키우면 너가 매니저 자리에 앉을 테니까 아마 학생 수대로 가져갈 테니 최소 1000은 가져가지 않을까? 대부분 여기 잘 나가는 선생님들 다 1000 이상 벌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가져갈 거야. 너 지금 300 받잖아.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처럼 1년 안에 키운다면 내가 너한테 약속한 금액대로 1000에서 1500은 금방
만들어줄 자신 있어 라고 하고 이제 데려올랐는데 얘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걸. 근데 이제는 그래서 내가 지금 고2, 고3 애들한테 야 니네 미쳤어? 지금 너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그냥 경기대만 가도 만족해요 라고 하면 내가 아 야 기왕 할 거면 인서울로 해야지 마 그래야 경기대를 가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성향이 두 개인 거야. 성취형이 전 성취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저는 친구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내일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 포기하고 2시, 3시까지 일해도 전혀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 집에 가면 그냥 유튜브 보면서 하하 키득키득 하면서 혼자 맥주 한 잔 먹고 자면 끝나. 다음날 일어나서 그냥 출근하고 난 이렇게 살아. 그래서 내가 부럽대 어떤 애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얘기해 줬거든. 아, 미안 이러더라고. 하루에 일주일에 7, 80시간 넘게 일하니까 지금. 다 그때 그래서 그런 거야. 성공한 사업가랑 성공한 뭐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 단 한 명도 예외 안 하고 일단 일주일에 무조건 8, 90은 넘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미친 놈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 사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여태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일에 미쳐야 되니까. 근데 난 일에 미친 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였던 거야. 그래서 굳이 남의 조언 그리고 남이 성공한 방식을 따라할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달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무조건 사업한다고 해서 월천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직장인으로도 벌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월천 안 벌면 진짜 너무 내 인생 초라할 것 같아요. 그럼 저처럼 사시면 되고요. 전 월천 필요 없어요. 저는 무조건 6시 집에 가서 넷플릭스 봐야 돼요. 그러면 걔한테는 내 조언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왜? 넌 성취형이야? 밸런스형이야? 밸런스. 그럼 굳이 목매를 필요 없어요, 성취에. 난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다른 거였어, 세상을 바라본 눈이.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더 행복하게 삽니다. 소영이는 뭐예요? 밸런스? 지연이는? 넌 성취잖아. 그래서 메디컬을 제가 입학시켜서도 안 간다는 메디컬이 소시형이잖아요. 이랑 근데 일반 직장이랑 다르잖아요. 오히려 또, 아, 그치? 그렇지. 시간이 응, 거기는 평균이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 맞아. 누구나 다 의사할 필요 없어요. 그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 tuned in은 본능이란 거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다. 라는 뜻에서 프로그램드도 되고, hardwired도 써요.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거 둘 다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that told us니까 요거는 주격관계 대명사. 그리고 요거는 단어 innate 같은 거 써도 되고, inborn 써도 되고, 그죠? 이런 거 잡으면 되고, inherited도 써줄까? inherited. 3번 inner wisdom 그 다음에 이제 outer 나오니까 그 대립 때문에 잡은 거예요. inner랑 outer는. 그리고 bewildering 그리고 bewildering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니까 distract 쓰면 되겠죠. 산만하게 하는 거 distracting. 그 다음에 that told 이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했어? 어때? 많이 맞았어? 그거 하고 있어요 일단. 거의 끝나가요. 넘어간다? 자, conflicting 상충한다. 서로 반대된다. conflicting이니까 요거 써도 되죠. 여기 대조된다는 뜻에서 contrasting이요. 이런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장 confusion 결국 혼돈을 야기한다. 이것도 distraction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at 이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have made us made는 have make that은 동사 원형 나오는 거. 그 다음에 6번
essential 또 나왔네요. 이거는 그냥 vital 같은 거 쓰면 되고. They will learn to turn our awareness.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의미를 물어보겠죠. 의미. 건강을 되찾으려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신호를 받아들이고 외부에서 자극하는 유혹들은 다 무시해라. 이거 쓰시면 되겠죠. 이건 앞에서 썼으니까 그냥 의미를 중시한다 라는 거 정도만 쓰고 바로 1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쪽. 나이스. 얘도 짧다. 아니구나. 17. 지문 정리. 건강을 되찾으려면 외부의 자극은 무시하고 신체의 내부 신호를 집중해라. 라는 내용의 중심 내용이 나오겠죠. 맨 마지막에 의미 물어볼 거고요. 끝. 요거는 쉽게 소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기왕 한 거 17번까지는 좀 할까요? 4지문 정도는 해야 되니까 17번까지 일단 빨리 끝내고 17번이 아마 수능일 겁니다. 자, 17번. In spite of the likeness between the fictional and real world. 자, 너네 영화 볼 때 긴장하고, 주인공이 긴장하면 나도 같이 긴장하죠? 왜냐면 거기에서 묘사되는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그 공상의 세계와 실제 세계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공상의 세계는 deviate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탁 밖으로 벗어난 게 deviate야. 이제 탈선을 얘기하죠. 그래서 from the real one in one important respect. 근데 한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deviate는 쉽게 얘기하면 뭐야? 차이점이 발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ffer 같은 단어를 이따가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상과 실제 세계는 유사한 점도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다. 자, 2번부터 The existing world faced by the individual is in principle an infinite chaos.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실제 세계는 무한의 혼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경로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난데없이 가다가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난데없이 가다가 누구랑 부딪혀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적으로 꾸며내는 게 공상세계인 거고요. 자, 그래서 3번에 이러한 혼돈은 오직 처리되고 그 다음에 수정되어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그것이 인식되었을 때요. 이 인피니트 케이어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인식되어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 가공되고 변경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inner qualities, 내면의 자질, 이 내면의 자질이 이 perceive 얘기한 거야. 그래서 with which the individual, 그 자질로 각각의 개인들을 endow는 수여하다라는 give의 조금 높은 격식 있는 차원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은총에 의해서 부여받았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endow가. 그래서 through heritage and environment, 그래서 우리 이거 유산, 그러니까 이 유산 내가 봤을 때 문화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culture. 그러니까 대대손손 물려준 그 문화 같은 것과 그다음에 환경을 거쳐서 우리 개개인이 다 신의 은총에 따라 수여받은 이 내면의 자질, 즉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필터링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걸로 마음은 어떤 기능을 한다? 필터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터가 이 프로세스랑 같은 뜻인 거죠. 처리하고 변경한다라는 것과. 그래서 every outside impression that passes through it. 그래서 마음을 통과하는 모든 외부의 인상은 다 걸러지고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인간이 마주한 외부 세계. 이 외부 세계는 뭐 가리키는 거야? 공상이 아니라 실제 세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마주한 외부 세계는 무한의 혼돈이고 이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 즉 내면 세계라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세상은 물질서한 거야. 그걸 질서 있다고 여기는 건 그럼 결국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거를 정리정돈된 어떤 하나의 정신세계로 해석한 거잖아. 그러려면 마음이 그걸 필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정리정돈된 상태로 보는 건 인간의 의식이고 내면 세계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however 이거 얘기를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the world the reader encounters in literature. 자, 우리는 지금 외부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책을 읽는 거란 말입니다. 픽션이니까요. 소설이겠죠, 특히. 자, 이렇게 그냥 소설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우리 독자가 마주하는 소설 속의 세상은 어때요? 이미 가공되고 이미 필터링이 된 거예요. 다른 의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가 얘기한 거죠, 이거.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이미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컨텐츠를 이미 선별해뒀고요. 그러니까 선별했다는 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필터 얘기하는 거죠. 셀렉티드.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세계관에 맞춰서 애초에 내용을 다 정갈하게 분별해서 내가 얘기할 것만 딱 쏙 빼서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neutral and objective or conveyance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그걸 묘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관성을 더해서 묘사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미스터 선샤인처럼 실제로 있었던 일에 조금 상상을 더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실제를 그대로 보일 수도 있고, 그건 저거 작가 마음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whatever the motives, 그러니까 동기가 뭐가 됐든 간에 실제 세상을 보여주든 아니 주관적으로 내 세상을 보여주든 작가 근데 그러니까 잘 봐. 이거 낚시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의 사실 그대로를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의 영화를 만든다 치자. 그럼 그건 객관이야, 주관이야? 아니야, 주관이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왜 주관인 줄 알아? 왜냐면 작가의 머리를 이미 거쳐서 그건 애초에 주관 세계라는 거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무조건 시험 출제 포인트야.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든 주관적으로 묘사하려든 간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예시를 드는 게 나쁜 녀석들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히틀러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 난도질을 해, 히틀러를. 근데 히틀러 그렇게 안 죽죠? 그러니까 이건 서브젝티브죠. 그러니까 어쨌든 히틀러의 만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든 쉰들러 리스트는 객관적으로 보여줬겠죠. 주관적으로 보여주든 일단 그거는 동기가 뭐든 간에 일단은 작가의 주관이라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게 독자와 그 다음에 오리지널, 자기의 원래 생각 그 사이에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식은 누가 결정한다고? 아니, 왜 자꾸 독자라지? 작가가 결정한다고.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학작품 내 공상세계는 작가가 이미 구축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객관적 방식으로 묘사하려 했든 주관적 방식으로 묘사하려 했든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 관념을 독자가 접하고 이해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공상과 실제 세계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실제 세계는 내가 결정하는 주체고 문학작품 내의 공상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작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지가 없어.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이해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서 있다는 거야. 차이점은 실제 세상은 경험 주체가 직접 자주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공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작가가 이미 설계한 세상을 수동적이라고 하면 말이 좀 너무 어떻게 되나? 작가가 이미 설계한 세상을 경험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가의 주관이 무조건 개입되는 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작가의 주관이 무조건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자, 17번도 내용 빡세죠. 이거 내용 무조건 어렵게 출제할 거라고 전 기대하고 이것도 어렵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만점 받기 어려운 요소가 몇 개 있긴 하다. 지문이. 특히 오늘 진도 내용. 오늘 진도 내용은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빈칸 채우기 무조건 다 압살할 수준으로 빠르게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 많이 푸세요. 특히 지문 분석 복습 5번 이상 하고 체크 꼭 하세요. 아시겠죠? 복습을 여러 번 하십시오. 요거는 영어도 영어인데 한글 내용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됐나요? 민서야, 20분 더 하고 하면 안 돼. 딱 2번 2개만 나가면 안 돼. 내가 평서문이야, 의문문이야? 아니면 감탄문이야? 뭐야? 명령문이야? 오늘 2개 정도 나가줘야 너가 마음이 편할까 싶기도 해서. 사실 뭐 진도는 지금 느린 건 아닐 거거든. 교과서를 다 뺐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자, 빨리 마무리하자 우리. deviate 벗어나다죠? 그러니까 differ 쓰면 되고요. from the real one. 이 one은 뭐 가리키는 거예요? world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리키는 게 있다. 그래서 사람이라 하지 마시고 world라고 해석한다. 2번 the existing world faced by the individual이 분사구 수식이고 주어랑 동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it is organized. organized는 정돈된다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한의 혼돈이 정돈된다 라는 건 결국 인간에 의해서 인식되고 이해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 인터프리트 같은 걸로 치환해서 이해하실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해를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3번 문장은 when perceived. 접속사 플러스 분사 생략 구문이죠. 그러니까 when this chaos니까 이거는 when it is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요거 perceiving이 맞니 perceived가 맞니 문제를 물어보는데 뒤에 by가 그대로 있어갖고 문제 출제될 여지는 당연히 없겠죠. 그냥 잡아드렸어요. 문법 포인트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문법 포인트라 할 거는 뭐 저거 with which 정도인데
buses. 자, with which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The individual 주어고 특히 이렇게 수동으로 나올 때 저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인다운은 수요하다니까 타동사죠. 근데 수동으로 쓰였으니까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성이 완전해졌죠. 왜냐면 대명사가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with which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문법 포인트인데 글쎄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that passes on이니까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 7번. whatever the motives 라고 했으면 이건 뭐 no matter what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동기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동기가 무엇이 됐든 간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작가의 주관적인 컨셉션, 이게 난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 봐. 서브젝티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지우야, 객관적으로 사극을 묘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객관이다, 주관이다? 그건 무조건 주관이야. 왜냐면 주관적인 작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어로 다시 풀면 뭐라고 지어나? 뭐라고 이해하라고? 아까 내가 파란 환경관편에서 썼던 거. 작가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걸 꼭 기억해.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스탠드라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딘가에 서 있다는 건 작가의 개입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도 또 써줄게. 그러니까 stands between. 특히 여기는 작가의 주관적 관념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요거 얘기하려고 한 거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또 나왔죠? be based on이니까 on which예요. 그리고 이거는 be endowed with라고 해서 뭐뭐를 수여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with which가 나온 거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2개 정도는 나오지만 솔직히 좀 위협적이진 않고요. 요거 내용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빈칸 뚫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요건 내용을 좀 빠삭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원래 질문 뭘로 나왔어요? 빈칸이었나? 순서. 이거 중심 내용 나올 수도 있겠네요. 공상색 문학의 공상세계는 현실과 달리 작가가 설계한 잠깐만, 단어를 까먹었어. 작가가 설계한 그냥 세상이랄까? 세계이기 때문에 작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 문학의 공상 세계는 현실과 달리 작가가 설계한 세계이기 때문에 작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의 어려운 요약, 어려운 내용, 빈칸. 아까 그 서브젝티브 거기 있지. 거기에 그리고 의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서술형보단 객관식에 힘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 뺏을 거면 내용 문제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냥 털어버릴 거면 요약 문제 낼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뭐 정발고에서 흔히 나오는 출제 방식이니까 요 정도 보고요. 자, 정발고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어요? 자, 오늘 진도 범위가 하필 공교롭게도 조금 내용이 심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 위주로 복습 꼭 해주시고 특히 서술형 출제가 유력하니까 빈칸 채우기 열심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